자, 이번 토픽은 작물보호제의 보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물보호제를 농약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약이 아니죠. 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약처럼 그렇게 우리가 몸에 좋은 거니까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리스크를 모두 관리하면서 어떤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갭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작물 보호제, 생물 농약 포함입니다. 유기농 자재라고 해서 예외 아닙니다. 유기농 약재도 사람에게 해를 가합니다. 자, 이런 농약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처리제,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서 위험을 초래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흔히들 농가에서 쓰다 남은 농약을 병을 그냥 사용하던 그곳에다가 놓는 경우, 혹은 농약 타기 위해서는 물가로 가죠. 수도가 있는 곳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냥 쓰고 남은 농약병을 뚜껑만 닫아둔 채 거기에다 그냥 두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약재는 안전한 장소에다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잠금 장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등록된 사람 혹은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하여야 하고요. 농약을 반출, 반입할 때 재고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 추적까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농약 사용하는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작업자 기록까지도 남기게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위험한 약재에 대해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그 장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느냐? 그냥 노출된 데다가 위험이라는 표시 하나 해두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밀폐된 곳이어야 되고 잠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질이 예를 들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견고해야 합니다. 쉽게 부서지면 안 되고 화재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하냐? 철조망 같은 경우로 될 수 있어요. 지붕은 단단히 되어 있고 벽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철조망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동물들이 출입할 수 있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는 촘촘하게 돼 있는 철조망이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기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죠. 자,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취급할 때, 자, 그 뚜껑을 열고 운반을 하고 혼합을 하고 하는 등등의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글로벌 갭에서는 이런 걸 요구합니다. 농약을 보관하는 선반이 여러 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농약 중에는 액상의 약재가 있고 가루, 분말 상태의 약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밑에 있어야 될까요? 가루가 위에, 액상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쏙 끼기라도 하면은 그것은 액체는 어떻게 돼요? 이동해서 흘러내리죠. 그러면 다른 약재와 혼합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액상의 농약은 되도록이면 밑에, 아랫 선반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러한 종류의, 그러니까 작업자가 이것을 핸들링 하다가 뭔가 흡입이나 손에 만진다거나 눈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러한 위험들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들과 그런 규칙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관 장소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고온, 너무 저온일 경우에 성분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정 온도, 그냥 우리 상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여름에 고온인데
전혀 단열이 되지 않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종류의 구조라서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자,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되고요. 자, 조명이 갖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밝으면 굳이 전기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워서 이 라벨을 읽고 이것대로 취급해야 되는데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글씨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에는 전기 조명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작업자가 취급하다가 흘릴 수 있어요. 혹은 뭔가에 부딪혀서 통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넘치겠죠, 이게.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액체의 경우라면은 이것이 흘러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작은 둔덕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굳이 둔덕 설치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쟁반,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높이가 있는 쟁반이나 그런 그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곳으로 막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창고 공간에서 가장 큰 농약통, 그 용량이 있겠죠. 그 가장 큰 농약통의 110%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라도 하나 깨졌을 때, 그럼 가장 큰 통이 깨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통에 담겨 있는 모든 용액이 다 쏟겨져 나오더라도 밖으로 넘치지 않을 만큼의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이렇게 가로막는 뚝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쏟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흔히 농약을 취급하다가 이것이 툭 해서 쏟깁니다. 액체도 뚝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고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물로 그냥 해도 안 되겠죠. 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모래, 톱밥. 요즘은 이 모래나 톱밥이라고 해서 진짜 그 모래 톱밥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상품이. 자, 그런 걸 갖다 놓고 뿌려야 되겠죠. 뿌리면 거기에는 액체든 분말이든 간에 거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쓸어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쓰레기통이나 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걸 담아두는 별도의 용기가 있어야 하고, 이걸 처분하는 것도 농약사나 혹은 관련 당국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혼합하고 취급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물보호제를 취급하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 농약 사용 빈도가 어떠냐, 농약의 독성이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위험평가를 먼저 실시하고요. 위험평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건강점검, 검진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빈도가 바로 위험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평가를 여기서 또 한번 실시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작물보호제 라벨, 그러니까 병이 됐든 봉지가 됐든 거기엔 적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라, 몇 회 사용하고 얼마만큼으로 희석하고 하는 등등의 그 사용 원칙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전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만지다가 손에 많이 이렇게 묻었다, 혹은 이렇게 용액을 혼합하다가 쭉 붓다가 툭툭 튀죠. 그러면 이게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호흡기 혹은 입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응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깨끗한 물이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농약을 취급하는 작업 시에 깨끗한 물이 반드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리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눈에 들어가면 눈을 이렇게 헹굴 수 있고, 입에 들어가면 입에 머금고 헹굴 수 있는 이런 장치들, 그 다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나 깨끗한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라라고 안내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할 텐데 한글을 모를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의 언어로 혹은 그림으로써 표현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 포스터 같은 걸 붙여놓고 이거에 대해서 자, 사고 났을 경우 이렇게 조치하시오라고 훈련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연락 신고해야 되는데요. 그 전화번호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 전화번호는 그 농업회사의 안전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농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연락할 수 있는 곳이 번호가 적혀 있어야 되고 전화 거는 방법까지도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절차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요. 자, 다음으로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밖에도 빨리 옷을 벗고 뭔가 그 조치를 해야겠죠. 많이 이게 묻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심각하게 농약 그 오염이 됐다. 그래서 중독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눕힐 수 있는 장소 이런 등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운반할 때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뭐 경운기에다가 뒤에다 막 싣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출렁출렁해서 쏟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툭 넘어져 가지고 그것도 쏟길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혹은 싣고 가다가 중간에 어디 멈춰가지고 뭐 2-3시간 일을 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와서 만질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와서 그것을 호기심으로 만질 수도 있고 동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심지어 어떤 데는 이제 이 운반하는 차량에까지도 잠금 장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운송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작물 보호제를 사용하고 나면 곧장 그 농장에 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 적어도 24시간 정도.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모두 증발한 후에 이렇게 되는데요. 증발을 해도 아직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시간이 경과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데 어떤 국가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농약 라벨에 보면 사용 후 언제까지, 사용 후 몇 시간 혹은 사용 후 며칠 동안은 그 농장에 출입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정하면 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24시간 정도로 정해도 괜찮고요.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바로 증발하고 난 다음에 다 잎이 말랐을 때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농약을 구입했을 때의 그 증빙 문서들에 대한 건데요. 작물 보호제를 구입하면 그걸 청구한 문서라든지 혹은 이제 조달 문서, 이걸 뭐냐면 공급했다는 문서죠.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 거래 명세서가 될 수도 있고 계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서를 보관하라라는 것이 글로벌 갭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GAP에서는 사실 이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기록해두면 됩니다. 그냥 자필로 기록해두면 됐다라고 하지만 글로벌 갭에서는 그러한 거래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놔야겠죠. 자, 이거는 왜냐하면 올바른 농약을 구매했느냐라는 증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농약에 관해서 앞전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방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